아직도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철부지 시절 우리나라의 그 IMF라는 게 찾아왔을 때는 처음으로 나라 전체에 거대한 먹구름이 들이운 것 같은, 또는 마치 포성 없는 전쟁이라도 터진 것 같은 진짜 두려움 비슷한 걸 느꼈습니다. 물론 나도 그때는 아직 핏덩어리 애였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 당시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또 우리나라가 그 IMF라는 걸 단지 극복해낸 게 아니라 세계 전문가들이 아무리 빨라도 좋게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던 것을 온 국민들이 똘똘 뭉쳐 채 3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만에 극복해버린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게다가 그렇게 나라의 경제와 사기가 바닥을 친 지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아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 디지털 국가라는 뉴스들이 돌기 시작했고, 이윽고 그 꿈같은 2002년이 찾아오자 이제는 월드컵이라는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다시는 없을, 그리고 우리들 인생에서도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정말 낭만이 폭발하던 그 만화 같은 여름이 휩쓸고 지나간 이후, 그렇게 그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는 갑자기 급발진하며 경제와 스포츠 그리고 국제적 위상에서 거의 수직 상승을 이어오며 2026년 현재에 와서는 사실 10년 전, 아니 불과 6, 7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을 세계 10대 선진국의 세계 6대 강대국, 세계 4대 군사력과 그리고 반도체 같은 미래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미국과 독일과 같은 글로벌 최강대국들을 앞지르며 그 외 셀 수도 없이 많은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싹쓸이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될 줄은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단 한 명도 그 말을 믿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현실은 전혀 생뚱맞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미 10년도 훨씬 전에, 물론 그때도 우리가 중진국 치고는 좀 잘하곤 있었지만 지금하고는 마치 어른과 유치원생 수준으로 비교조차 할 수 없던 그 시절, 전 세계 많은 경제 및 지정학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만화 같은 현실을 진작에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과연 그들의 전망대로 잘 가고 있는지 한번 비교도 해보고, 또 무엇보다 그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던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마지막 한 방의 어마어마한 초강력 추진체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금양말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각각 2003년과 2007년에 두 편의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 국가들의 성장 전망치를 정리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그때 그 두꺼운 보고서 내용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고 또 논란이 많았던 내용이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전망치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가 계속 엄청난 발전을 이어가 2050년이 되면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1인당 GDP가 무려 9만 달러로 약 9만 1000달러로 전망되었던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부정이 아니라 마치 누가 앞으로는 자동차가 운전자도 없이 혼자 달리거나 또는 하늘을 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처럼 그냥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였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2026년 현재, 앞서도 말했지만 한국은 정말 순식간에 세계 10위 선진국에, 그리고 포브스 기준 세계 6대 강대국에 올라서 버렸고, 지난 70년 넘게 마치 저 하늘 위에 있어 절대 닿지 못할 대상처럼 여겨졌던 일본조차 경제와 국방 그리고 심지어 문화에서조차 모두 압살해버리며 이제는 아무도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일본을 앞질렀는지와 같은 이야기에 관심조차 없는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참고로 지금 삼성전자 한 곳의 매출은 일본 전체 기업들 가운데 최상위 100대 기업들을 전부 다 합해놓은 것보다도 더 거대합니다. 만약 거기다가 하이닉스까지 더해버리면 그 두 개의 회사가 거의 일본 100대 기업들의 매출의 2배 가까이 될 정도로 이미 그 둘은 경쟁 대상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바로 며칠 전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제 통계 시스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 1분기 성장률이 1.694%로 전 세계 압도적 1위로 8위 0.494%의 미국의 3배를 훌쩍 넘고 또 0.334%를 기록한 10위 독일보다 무려 5배가 넘습니다. 거기다 이런 엄청난 성적에 있어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바로 직전인 지난 4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주요 41개국 가운데 38위까지 추락했을 정도로 정말 바닥을 쳤던 상황에서 불과 6개월 만에 거의 꼴찌에서 1위까지 올라서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런 성장이 단지 첨단 산업 한 곳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말하면 입만 아픈 우리 반도체는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또 이란 전쟁으로 그 주문량이 일부 수백 %까지 치솟은 고부가 가치 초대형 조선업의 경우도 세계 1위. 앞으로 세상 모든 로봇에 들어가게 될 고성능 배터리와 같은 2차 전지 역시 전 세계 1위. 그리고 초고층 건물 건축에 있어서도 압도적 세계 1위. 거기다가 20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 자동차 아재들에게 바퀴 달린 세탁기라고 놀림받았던 현대차도 이제 세계 2위 자동차 거물이 된 것에 미래 초대박이 예상되는 수소차에서도 전 세계 1위이자 이제는 로봇 기술에서조차 세계 1위를 넘보고 있고, 세계 30위권 바뀌던 우리 방산도 불과 3년여 만에 세계 4위까지 올라왔으며, 여기에다 BTS나 블랙핑크는 진작에 전 세계 1위 아이돌이 되어 바로 지난주에도 일본과 멕시코에서 수십만 명의 팬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열광하고 있으며, 또 한국의 화장품들은 프랑스의 오랜 강자들을 제쳐버리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장악해가며 세계 1위를 하고 있는데다 진짜 이런 것까지 1등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불닭조차 무슨 라면이 연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라면 그냥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 외 여기에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을 뿐 70년에 걸쳐 오직 실력으로 쌓아온 괴물 같은 전 국가적 제조업과 첨단 산업이 만나 우리는 지금 미래 인공지능 산업과 방산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또 영화, 드라마, 문학, 그리고 푸드와 화장품 같은 소프트 파워들까지 모든 분야가 동시다발적으로 마치 폭발하듯 함께 총출동하고 있어 아마 앞으로 당분간은 세상에 또는 전 세계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든 간에 현실적으로 한국의 이런 독주를 막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어쩌면 현명한 금양말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2050년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빠르면 어쩌면 2030년 즈음에도 우리는 전 세계 최강대국 2위까지 올라서는 게 현재로선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거의 폭주 수준으로 모든 산업, 현재 문명 모든 분야에서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세계 여러 전문가들의 생각에 우리에겐 아직 한 발의 초특급 추진체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통일입니다. 네, 요즘 우리 위쪽 친척들 하는 말이나 태도를 보면 그게 이전보다 더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남과 북의 관계가, 그리고 이 통일이라는 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참고로 우리가 반면교사할 수 있는 최고의 모델인 독일의 경우, 우리 후대의 시각에서 돌아보면 그게 마치 필연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세계인 모두에게, 그리고 특히 당사자인 독일인들에게 있어 그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너무도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통일이 되기 불과 9개월 전인 1989년 1월, 동독의 서기장이었던 에리 호네커는 공식 석상에서 이 베를린 장벽은 아마 앞으로도 50년, 아니 100년 뒤에도 그대로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또 그즈음 서독의 정치인들 또한 통일은 우리 생전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으며, 헬무트 콜 총리 역시 훗날 회고록에서 1989년 여름까지만 해도 내 생전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거두절미하고, 당시 독일 양쪽이나 세계인 누구도 독일의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11월 9일, 당시 동독 정부는 국민들의 여행 자유화 요구가 거세지자 새 법안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새 법안의 발표를 맡았던 대변인 군터 사보보스키가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그래서 그 새로운 여행 간소화 조치는 언제 시행되느냐고 묻는 어떤 기자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알기론 지금 즉시? 라고 즉흥적으로 답변을 해버렸고, 그때 그 방송을 본 수십만 명의 동독 시민들이 국경 검문소로 몰려들자 당황한 국경 수비대가 어쩔 수 없이 결국 문을 열어주면서, 그렇게 그 대변인의 실수에서 비롯된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치 거대한 둑이 무너지듯 처음에는 동독에서, 이어서 서독에서도 화답을 하며 수십만 명의 독일인들은 너도 나도 그 베를린 장벽에 달려들어 그걸 함께 무너뜨렸고, 그렇게 어떤 돌발적인 작은 사건으로 시작된 그 통일의 바람은 계속 거세지다 그 장벽이 무너진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정식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때 독일에서 통일의 물결이 거세게 불자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는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며 그걸 막으려고 했었고,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역시 나는 독일을 너무 사랑해서 독일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는 농담 섞인 진담을 했을 정도로 주변국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독일의 통일을 반대했었습니다. 앞서 본 골드만삭스 보고서에도 그런 추가 내용이 있지만 그 외에도 조지 프리드먼 그리고 짐 로저스 등 그런 굵직굵직한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의 대가들 역시 모두 한 목소리로 만약 한국이 통일까지 이루어내게 된다면 그때는 한국의 성장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매우 디테일하고 너무도 납득이 가는 내용들로 벌써 10년도 훨씬 전부터 강력하게 주장해 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도 우리는 우리 체급을 훨씬 넘어설 정도로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도 잘해주고 있지만 우리에게 남은 그 마지막 강력한 최종 추진체인 통일까지 이루어낸다면 처음 몇 년이야 약간의 혼란과 조정 기간을 거쳐야겠지만 곧 그런 자잘한 단점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의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순풍이 이제 완전체로 다시 하나가 된 우리 한반도를 더 멀리 더 빠르게 밀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죽기 전에 그런 날이 오는 걸 꼭 보고 싶은데 특히 통일 직후 느긋하게 직접 차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 북한 땅에 처음 가보게 되었을 때 그 희열과 감동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어떤 해외여행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비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가슴 벅차고 기쁜 날이 우리 모두에게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